자평균전 제33강 상관격 다섯 번째 시간으로 상관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관이 인성을 이렇게 찾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흉신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사흉신은 역용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관격에 인성을 써서 이 상관폐인의 격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국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그 형태이고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평진전 그 원문에 보면은 자평진전 상관격 중에 상관격이 인수를 차고 있는 경우에는 인수는 상관을 제압할 수 있으므로 인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도리어 상관이 왕성하고 일간이 조금 약해야만 비로소 길을 빼어나게 하니, 예컨대 패라팽장의 사주, 이 사주는 나중에 한번 그 분석하고 대우까지 한번 이렇게 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관이 왕하고, 이 사주 상관이 왕하고, 인수의 뿌리가 깊고, 인성의 그 뿌리가 깊고, 임수가 신에 이렇게 장생지에 있죠. 그 신진 이렇게 진토에도 근이 있고, 임수가 또 하나 또 천간으로 두 개가 투출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수의 뿌리가 깊고, 일간은 또한 약한데, 일간이 좀 이제 올해 간목이기 때문에 사지거든요. 그래서 약하죠. 다시 또 이것은 여름에 목이 수를 만나서 그 빼어남이 100배가 되면 일품의 기격이 된 것이다 그랬고요. 그러나 인수가 왕하고 뿌리가 깊으면 많이 보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인수가 왕하고 뿌리가 깊으면 많이 보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두 개를 보였는데, 한 개가 있으면 더 좋았겠죠. 두 개 있는 것보다도 인수가 정관으로 추출된 것들이 편인과 정인이 이렇게 중첩하여 노출하면 도리어 빼어나지 못하므로 이렇게 상관이 경미하고 일간이 중한데 인수가 많이 보이면 빈구관 격이다라고 했는데, 상관폐인의 일반적인 논리와 이 사주를 분석하고 상관폐인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상관폐인의 일반적 논리는, 상관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상관은 일간의 기운이 밖으로 분출돼 식신을 빼내는 설기이고, 지나치면 일간을 이제 상하게 하죠. 그다음에 인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인수는 기운을 보충하고 해소하는 이런 십성이죠. 인수는 상관을 제압하고 조절할 수가 있죠. 따라서 상관격에서는 인수의 존재가 기하다고라는 그 명제가 이렇게 성립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다. 중요한 조건은 뭐냐? 상관폐인의 성립 조건으로는 강한 상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일간이 약간 약해야 돼요. 그다음에 인수로 상관을 이렇게 이렇게 극하고 조율하고 일간을 이렇게 인수로 생해주는 이런 구조가 성립돼야만이 길을 빼어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더구나 이제 여름나무가 이렇게 인성수를 만났으니까 오히려 얼마나 그 빼어남이 그게 이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상관이 왕성해야 되겠죠. 일간이 조금 약해야 돼요. 그다음에 인수는 뿌리가 깊되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인수도 뿌리가 깊고 이래야만이 상관폐인의 그 1등급의 사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페라팽장의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5월에 이제 간목일주죠. 간목일주가 이렇게 병화가 투출했고 5가 이렇게 두 개 있고 해서 이 상관이 이렇게 왕하죠. 그다음에 그 일간은 약하죠. 일간이 약하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 사주는 인수에 의해서 이렇게 아, 그 보호되고 있는, 힘을 얻고 있는 이런 간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상관화가 이제 그 여름 계절이죠. 그래서 월지가 이렇게 투관됐어요. 그래서 이 병화로 이렇게 투관됐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좌우묘유는 격의 변동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상관격으로 이 사주를 봐야지, 이 사주를 그 식신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병화로 이렇게 격을 잡으면 안 되고요. 항상 격을 잡을 때는 원령을 중심으로 해라. 원령입니다. 격이 바로 원령을 이렇게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좌우묘유는 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격의 변화가 없이 그냥 상관으로 이렇게 상관격으로 봐라.
이런 것들이 답변진전 곳곳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일간이 여름목이죠. 이제 허야가죠, 여름목은. 그 사지에 있기 때문에, 인수는 임수가 두 개 있고, 진중에 개수가 있고, 또 장생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게 바로 잡병진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관폐인의 완벽한 형태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간은 간목이고, 그다음에 월지는 오화이고, 상관격이죠. 그 상관이 이제 그 병화 있고 오화가 있기 때문에 극광하죠. 인수는 이렇게 연간 시간에 있고, 장생지하고 이렇게 장생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 인수도 왕하다. 계절은 여름목이죠.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사주가 그럼 왜 그 일품의 규격인가? 상관이 왕하다. 첫 번째, 재능이 폭발적이죠. 상관이 왕하면 재능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상관은 재주, 명성, 표현력, 기억력의 어떤 그 상징성이죠. 이 사주는 상관이 극왕함으로 재능이 이렇게 비범하죠. 재능이 비범하죠. 내 기운을 이렇게 펼쳐내니까 나를 입으로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재능이 비범하다고 이렇게 했고요. 일간이 이렇게 약하면은 일간이 강하면은 상관성으로 일간의 기운이 흘러가면은 이 상관이 굉장히 교만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속된 말로 해서 아주 싹수가 아주 노란 놈이 되겠죠. 그러나 일간이 약할 때는 교만하지가 않다는 뜻이거든요. 일간이 강하면 상관은 오만과 파괴가 되지만 이 명식은 일간이 약하여 상관의 기운이 재능으로만 작동한다. 또한 인성의 역할도 일간의 성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여름목이 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최고의 조우라고 그랬죠. 우리가 저울원에, 자평기현 저울원에 여름나무하고 겨울금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름나무가 이제 수를 만나면은 최고의 그 저울을 이루어준다고 그랬어요. 다른 격에서는 식신격에 저기 인성을 보면 안 되지만은 여름나무는 수를 보면은 좋다 그랬어요. 자평진전의 핵심으로는 여름목이 수를 만나면 그 빼어남이 100배이다. 이 명식은 기후 플러스 구조, 격구, 그다음에 기시의 상관의 삼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진 기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수는 많지 않고 뿌리만 깊다. 인수가 정관에 두 개이고 뿌리는 진중의 격인가. 이 사주는 5월에 간목일주가 오화가 이렇게 그 두 개 이렇게 있고 병화가 이렇게 투출됐어요. 그래서 상관성이 화가 이렇게 굉장히 왕하죠. 화가 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성. 일간을 보면 일간은 조금 약하죠. 그다음에 인성은 왕하죠. 인성이 저 장생지에 임하고 있고 두 개의 임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인성이 왕한 인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이렇게 왕하면 재능이 이렇게 폭발하죠. 왜냐? 상관은 나를 드러내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재능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일간이 약하죠. 일간이 강한데 거기다 상관까지 보면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상관이 아주 저렇게 관을 해치는 것이 아주 이렇게 능수능란한 아주 이런 그 범법자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약하면 그만하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일간이 강하면 상관은 엄한 파괴가 되지만 이 명식은 일간이 약하여 상관의 기운이 재능으로만 작동한다 그랬고요. 인성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죠. 여름목이 수를 만났어요. 그 최고의 저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름목이 수를 만나면 그 빼어남이 100배이고, 100배이고, 즉, 이 명식은 저우, 그 다음에 구조, 격구, 그 다음에 기세, 이 삼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진 규격이다라고 했고요. 인수는 이렇게 보게, 많지 않고 뿌리만 깊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조절만 할 뿐 상관을 더 이렇게 이렇게 해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상관폐인의 최상급이다. 인수가 여름나무에서 이 인수가 수구 기한사주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반대는 빈궁한가? 자평진전에서 이 경구하기를 상관이 경미하고 일간이 중한데 인수가 많으면 빈궁하다. 이유는 재능도 없고 기운도 안 쓰고 인수만 쌓여 무력한 사주죠. 즉 공부는 하나 성취가 없고 재능은 묻히고 현실 성과는
반드시 없어지겠죠. 이것이 답병진전을 말하는 상관폐인의 실패예요. 이제 이 반대면 그러니까 상관이 경미하고 일관이 중하고 인수가 이렇게 많으면 빈궁하다. 그러면 저 빈궁한 것의 그 반대는 상관이 왕하고 일관이 약하고 인수가 이렇게 근이 있으면은 최고의 사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상관이 약하다. 재능이 이렇게 부족하겠죠. 일간이 일단 강하다. 그러면 기운이 안 빠지죠. 그다음에 인수가 과다하게 되면 모든 흐름을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궁한 격국이 된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상관폐인은 상관이 강하고 일간이 약하며 인수의 뿌리가 깊을 때 비로소 재능이 빛나고 기격이 된다. 이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오히려 빈궁하게 된다. 꼭 이렇게 이 점은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페라평정의 사주의 그 대운 분석을 보면은 이 사주는 상관성이 왕하고 인성도 이렇게 왕하고 일간이 좀 약한 것이 흠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상관이 인수를 차고 있는 국에서는 운이 관살로 행하는 게 좋다고 그랬거든요. 인수운도 길하고 상관과 식상운은 장애가 되지 않으나 그 재운은 흉하다고 그랬어요. 관살로 행하는 거 좋고 그다음에 인수운이 좋고 그다음에 그 식상운은 그 상관 식상운도 좋고 재운만 이렇게 흉하다는 뜻이에요. 그 재운은 여기서 그 목국토니까 이렇게 토가 되겠죠. 여기서 무기토 보면은 평정의 사주 이 상관이 인수를 차고 있는 국에는 운이 관살로 행한 것이 적합하고 인수운도 길하고 상관과 식신운도 길하다. 장애가 되지 않다 그랬거든요. 재운만 반드시 흉하다. 그럼 여기 사주 딱 보면은 무기토운이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하겠죠. 무기토운이 좋지 못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신유술로 흐르면 관살운이거든요. 지지로 흐르는 관사로는 좋다고 볼 수가 있으나 정관으로 이렇게 무기토가 이렇게 오면은 결국은 이 상관이 이렇게 그 상관격이기 때문에 난제는 이 칠살이 오더라도 난제는 해결하고 이렇게 또 인성으로 이 관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격국으로 되기 때문에 신유술로 흐른다고 해가지고 크게 흉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경술 신의 대운 같은 경우 이 경우를 보세요. 이 경우를 보면은 이 관사론이잖아요. 관사론은 좋다고 그랬거든요. 관사론은 좋고 그 다음에 임자 인성운도 좋죠. 인성운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격국이 잘 짜여지고 이렇게 운로도 보면은 그렇게 운로도 잘 흐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상관폐인에 대한 격국을 이렇게 마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